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EBS 투자증권연구원이죠. 나민식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니까 탑픽이 대한항공이네요. 네. 네, 항공 쪽인데 그럼 곧바로 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에 대한 잠재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는 그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도 꽤 있고요. 또한 선반영됐고 아니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항공업 전체적인 주가를 봤었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픽으로는 대한항공을 제시를 드리고는 있지만 대한항공이 공격적으로 수익을 많이 거두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으로서 대한항공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탑픽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해외여행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게 언제 좀 어떻게 분출될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래블 버블, 이제 여행 안전권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버블 협상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수요에 대한 측면도 좀 더 빨라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안 나갈까, 못 나갈까 생각을 하면은 해외여행에 다녀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해외여행 수요가 완전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즉 이제 잠재된 수요는 많지만 그거를 풀어줄 만한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트래블 버블입니다. 자가격리 없이 국제여행이 가능한 제도인데 이제 국가가 1대1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들끼리는 방역 신뢰국끼리는 자가격리 없이 국제여행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트래블 버블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항공업 수요, 즉 사람들이 국제여행을 많이 다닐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국가 간 1대1 협정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는 느린 상황입니다. 이제 V자 반등을 하려면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항공 네트워크를 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항공업 주가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종목을 관련돼서 이슈를 좀 여쭈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사실 합병하고 나면 이 항공산업의 판도가 좀 바뀔까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연내에 공정위에서 이 기업결합 심사를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승인이 될지 불승인이 될지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조건부 승인, 그 중에서도 운수권 배분을 타 항공사들한테 배분하는 조건으로 아마 승인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항공산업의 공식이었죠. 단거리는 LCC, 장거리는 FSC였는데 장거리 시장에 LCC가 침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운수권 배분을 통해 가지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LCC들이 장거리 노선에 취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경험이 있거든요. 티웨이 항공을 타고 이 푸켓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 저가 항공들이 그 해외 시장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장거리 여행을 진출을 해가지고 성과가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LCC들이 장거리 여행을 장거리 노선에 취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푸켓 정도면 중거리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항공기 A330-300을 3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항공기를 도입을 할 예정이어서 티웨이 항공이 앞으로 조금 여객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FSC에서는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삼고 있지만 LCC에서는 티웨이 항공이 앞으로 큰 기회를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CC에서 티웨이 항공이 좀 더 탑픽이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그럼 물류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항공업계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었는데 이 물류 때문에 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년에 이 물류에 대한 향방에 이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만약에 축소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항공 물류 쪽이 많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조금 그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랑 항공 운임이랑 항공 물류 운임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임도 지금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공 물류 쪽도 운임이 하락할 가능성이 내년에는 좀 높아 보입니다. 네, 항공산업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사실 이 항공과 여행이 위드 코로나에 같이 속해 있으면서도 좀 다른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리오프닝이 재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순으로 저희가 투자의 포인트를 가지면 적시성이 좀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항공업종보다는 여행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제 섹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항공사들이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시장에서 퇴출된 항공사가 많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아니면 사무실 하나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장에서 퇴출이 당했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는 거는 여행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들이 솔직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좀 여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의 포인트는 구조조정 덜 됐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벤트,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때가 적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벤트는 게임 체인저가 나와야죠.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면 V자형 반등을 그리면서 항공업종도 지금의 주가 수준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뉴스를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게임 체인저가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는 시에 맞게 좀 투자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짜보면 좋겠네요. 일단 탑픽은 대한항공 제시해 주셨고요. LCC 관련주에서는 티웨이 항공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하지만은 항공주보다는 여행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